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메디슨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마라톤을 위한 한약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요새 마라톤이 워낙 핫하고 제 주변에도 소위 찐런이라고 하죠. 네,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마라톤을 뛰고 나서의 어떤 불편감 또는 뛰는 도중의 불편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를 저 자신도 많이 접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약 치료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지금 어떤 우리 현실 속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 생활체육의 메가 트렌드 러닝. 네, 지금 러닝이 굉장히 핫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동기들도 꽤나 많이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대부분 3, 40대, 40대에서도 많이 하고 50대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 멈추고 몸으로 치면 좀 퇴화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벼운 운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기 전 연습할 때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는 도중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게 되시는 걸 많이 봅니다. 이런 인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느끼시는 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대략 광의의 국내 러닝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의 규모로 지금 급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라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체육으로서 달리기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전체 6위입니다. 4.8%에서 7.7%로 이전 조사에 비해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4.8%였던 이전 조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골프나 자전거, 이런 또는 축구 이런 되게 엄청나게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했던 이 스포츠들보다 미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순위가 더 많이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 순위가 크게 변동한 이런 스포츠는 지금 사실 러닝이 유일합니다. 뭐 당연히 주변에 보면은 러닝 특히나 마라톤 신청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연 100만 명을 돌파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마라토너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 국내 마라톤 대회 개최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22년을 기점으로 대회 수 그리고 참가자 규모가 모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라톤과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당연히 그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건강을 위한 마라톤이죠. 그런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포츠 자체가 신체의 구조적, 생리적, 신경학적 한계를 극단까지 시험하는 스포츠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세계에서 최초로 마라톤을 하신 분은 돌아가셨죠. 그 즉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이 마라톤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세계 최초의 마라토너는 마라톤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급작스럽게 42.19km를 뛰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런 사고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과학적 근거들이 많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서 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줄곤 있습니다만 아직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부상 그리고 시행하는 동안에 또 다양한 부상과 그 당시의 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어떤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습니다.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상들이 많아지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라톤 자체가 끊임없는 발구름을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일당 약 1000회의 반복적인 발구름을 하게 되고요. 42.19km를 달리는 동안 끊임없이 지면과의 충격이 일어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적되는 충격. 네, 우리 몸이 아무리 가벼워도 반복적으로 그 하중을 느끼게 되면
결국은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누적 충격량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발과 무릎 밑의 하지에 다양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근골격 문제로만 우리가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퍼지는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입니다. 광범위한 스트레스인데요. 근골격뿐 아니라 위장관, 신장, 면역계,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그냥 아프고 말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큰 합병증을 이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작부터 적절한 예방책들을 잘 마련한 상태에서 운동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알아둘 점이 많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운동이 끝나고 나면 이 과사용 손상들이 발생을 또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다음 마라톤을 뛰는 데에도 지장을 주지만 또 일상생활 자체에도 큰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운동이 끝났는데 그 불편감이 계속 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단 몇 시간 운동을 하고 나서 뭐 2, 3주, 한 달,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마라톤 하고 나서 2달을 쉬어야 되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 운동 효과는 더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과사용 손상, 주자의 70% 정도가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과사용 손상을 어떻게 예방하고 빠르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라토너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단계별 문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네, 훈련 준비 과정에서부터요, 실제 레이스 중, 마라톤 이후입니다. 네, 실제 준비 과정이나 마라톤 이후의 문제들은 특히 준비 과정에서는 대부분 근거격계 문제가 많고, 또한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마라톤을 가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마라톤 이후에는 지연성 근육통과 같은 그냥 아까 봤던 그냥 단순 과사용 증후군에 해당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 면역 억제로 인해서 감염 질환에 이완되게 된다든지, 또는 횡문근 융해증이나 급성 신손상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마라톤을 마치고 나면 지연성 근육통 같은 것이 있으면서 다양한 소염 진통제들을 복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약을 복용하는 바람에 횡문근 융해증이나 급성 신손상이 오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어떤 대처가 필요할 것인가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실제 레이스 중에 겪게 되는 한계들, 네, 운동 유발성 근육 경련이나 운동 연관 전화투름 혈증, 또는 운동 유발성 위장관 증후군 같은 증상들은 그날 그 해당 마라톤 레이스를 마치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되면 이로 인해서 뭐 입원을 한다든가 또는 응급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 연관 전화투름 혈증은 굉장히 위험한, 탈수와 동반돼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아주 재밌게 본 프로가 기안84가 나오는 네, 극한84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출연자들이 운동 유발성 근육 경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걷는다든가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고, 특히 주연이었던 기안84 같은 경우는 항상 레이스 마지막에 보면 막 구토를 하거나 하는 게 있었는데, 운동 유발성 위장관 증후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한의사인 저의 입장으로, 한방내과 전문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한약 제제 한두 가지로 예방도 가능하고 그 즉시 증상을 좀 호전시킬 수도 있고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중점적으로 앞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 마라토너를 위한 한약 이거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는가에 대한 계기를 좀 말씀드려 보면요. 제가 매달 일본에서 이렇게 정기 구독하고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한방의 임상이라는 잡지인데요. 얼마 전 6월호에 보니까 마라토너를 위한 한방 치료, 마라토너에 대한 한방 치료라는 증례 보고집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서두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이 저자분께서, 이 논문의 저자분께서 본인도 마라톤을 하신대요. 근데 첫 마라톤 참가 시에 레이스 후반 30km 부근에 급수대에 보니까 자격함소탕이라는 한약 처방을
복용하고 버려둔 약봉투가 몇 개 떨어져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많은 런너들이 장단지 경련에 대해서 이것을 이미 복용하고 있음을 알아서 한방을 전공해야 하는 본인이 봤을 때, 이분은 그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지만 한방의로서도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으로써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벌써 런너들이 이걸 다 알고 쓰고 있구나. 나도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약감초탕이라는 약은 추후에 제가 굉장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비복근 경련이라고 해서 우리 장단지에 쥐가 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밤에 잠을 자다가 장단지에 쥐가 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시고, 또는 뭐 이제 신부전 같은 게 있으셔서 투석하시는 분들, 또는 간경화가 있어서 간 부전 증상이 있는 바람에 자주 근경련을 호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호소하는 이런 장단지 근육 경련에 바로바로 효과를 내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이라는 거는 효과가 늦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작약감초탕은 작약과 감초 딱 두 가지 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 경련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빠른, 속효가 있는 걸로 알려진 처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처방을 지금 경련이 와서였을 수도 있고 경련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경험적으로 그랬겠죠. 런너들이 30km대 급수대에서 먹었다는 거죠. 물을 받아서 마실 때 한약 엑스젤을 입에 탁 털어놓고 바로 물을 삼킨, 그런 걸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한방이들, 한의사나 한방이들, 일본의 한방이들 사이에서는 골프 치러 갈 때 후반부에 근육 경련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약감초탕 꼭 들고 가자,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또 뭐 등산을 갈 때도 자약감초탕 같은 거 들고 가면 하산할 때 갑자기 근육 경련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 흔히 하는데, 그래서 한방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전공자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러너가 이거 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냥 이제 주목을 저도 하게 되었고,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번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런너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준비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재에서는 제가 마라톤 전주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약 처방들을 각 증상별로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약을 어떤 언어의 컨디션에 사용해 볼 수 있는가, 그것을 과학적 설명과 함께 같이 들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주기별 문제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추천 한약 처방을 말씀드리는, 그리고 런너분들께서 어떤 관찰 포인트를 가지고 이걸 쓰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어떻게 이제 누구와 상담하면 좋을지,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한의사들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제가 하나하나 이 주결 문제들을 하나씩 오픈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후 계속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